자사몰을 구축하는 게 결론적으로 유리하다. 이 D2C 자사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범한남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D2C 자사몰을 구축할 때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 D2C 자사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는 브랜드의 가치를 고객과 직접 소통하려면 자사몰을 구축하는 게 결론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입장이지만,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과정도 꽤 길고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에게 무조건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구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알아야 의뢰를 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5가지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도메인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솔루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화면과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구조를 짤지 UI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GUI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온라인에 노출시키고 실질적으로 오픈을 할 때까지 하는 퍼블리싱 및 개발 작업,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도메인을 구매하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도메인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오프라인이랑 계속 비교할 건데요. 오프라인에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구 무슨 길, 뭐뭐로 이런 주소 있잖아요. 도메인은 온라인에서 쓰는 이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은, 오프라인은 딱 정해진 땅의 위치가 있고 대지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가 있다고 하면, 온라인은 이 도메인을 어떤 땅에든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쪽에 붙였다가 붙였던 공간을 바꾸고 싶으면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공간에 붙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소와 이 땅이 좀 따로 떨어져 있다. 그것들이 있는 곳을 이제 호스팅이라고 부르는데, 그 얘기는 뒤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지나가다가도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브랜드 때문에 옆에 지나가다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이디야 같은 브랜드가 예전에 전략적으로 스타벅스에 조금 거리 옆에다가 항상 이디야를 여는 것이 전략이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쓰기도 했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엔 그렇게 왔던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브랜드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활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어떤 호스팅에다가 딱 데이터를 올려놓고 도메인을 붙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릴 수는 없거든요. 이 도메인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유입을 꼭 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입을 시키는 것도 구축할 때부터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어딘가를 찾아갈 때 필요하듯이 온라인에서 우리 매장을 찾아올 때 필요한 주소가 도메인이다. 이 도메인은 빨리 선정하셔가지고 빨리 구매를 해두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도메인 비용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com, co.kr, kr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특별한 걸 하는 것들은 가끔 비싼 것도 있지만 보통은 연에 한 2만 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혹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도메인은 빨리 구매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도메인을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거 살 수 있네 라고 생각하고 구매는 바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도메인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구매하려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도메인이 팔려버린 거죠.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뭐 따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누군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팔려고 미리 구매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한 400만 원을 부르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도메인을 사냥하는 사냥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했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가 이걸 자주 검색을 하네? 이거 이 사람 조만간에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대요. 너무 황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메인을 조금 바꿔서 사용하긴 했지만, 뭐 물론 그렇게 해도 요즘에는 도메인을 바로 치고 들어오기보다는 컨텐츠나 이런 걸로 이제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네이밍과 똑같은 그 도메인 딱 쓰면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되게 아쉬웠어서, 도메인은 가능하면 저는 빨리 구매하라고 해드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미리 구매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은 사실은 브랜드의 네이밍 단계에서도 꼭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을 잘 지었는데 그거에 맞는 도메인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딱딱 맞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게 좋으니까 이름을 지었을 때 바로 도메인을 검색을 해보자. 도메인 검색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뭐 가비아라든가 카페24라든가 이런 호스팅 사이트, 혹은 도메인만 파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런 데서 도메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연결하면 되니까 어디서 사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게 좋냐라고 하면, 보통은 닷컴이 딱 붙을 수 있는 우리 브랜드 네이밍 닷컴
이런 걸 가장 선호하죠. 이게 글로벌에서도 가장 좀 인정되는 듯한 그런 주소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없으면 뭐 co.kr이라든가 그냥 .kr이라든가 뭐 이 정도 수준에서도 많이 하고요. 브랜드의 성향에 따라서 단 넷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닷컴이 되면 가장 간결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또 co.kr 뿐만 아니라 그냥 .kr도 많이 쓰는 게 이게 그냥 그 kr이 붙어 있으니까 어떤 한국의 회사 같은 느낌이 나고 주소도 좀 더 짧아지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브랜드들 아니면 더 크게 확장을 할 거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구매해 놓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팅이라는 개념과 솔루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도메인이 주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 매장을 올릴 수 있는 땅을 호스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호스팅에 도메인을 붙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어떤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서버 뭐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그렇게 좀 바꿔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호스팅 그냥 땅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허허벌판이라고 하면 쇼핑몰 솔루션은 거기에다가 약간 뼈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 뼈대가 뭐냐면 회원가입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장바구니도 있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고 회원 뭐 등급도 설정할 수 있고 쇼핑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뼈대는 갖고 있는 게 쇼핑몰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뼈대만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템플릿 같은 것들을 보통 붙여서 이런 스타일 이제 골라서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걸 사용하게 되면 바로 오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랑 맞는 거를 찾는다거나 우리 브랜드만의 좀 고유한 어떤 기능들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거로는 이제 활용이 불가능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뼈대만 유지하고 겉에 보여지는 외관을 다 바꾸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건물 외관이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싹 다 바꾼다고 보는 거죠. 솔루션을 구매를 하거나 솔루션을 사용하면 무료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거기서 판매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비용 자체가 월에 얼마씩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솔루션이라는 것들은 국내에 다양하게 있는데 카페24, 뭐 고도몰, 퍼스트몰, 메이크샵 또 요즘에 아이맵도 많이 쓰고 있는데 다 좀 달라요.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구매하고 결제하고 가입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활용이 가능한데 외관을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은 좀 쉽게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바꿀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코딩을 꼭 해야지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각각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데모 페이지가 있어요. 관리자 데모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솔루션을 선택을 했으면 우리 쇼핑몰에 어떤 컨텐츠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페이지를 구성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UX라고 하는데 오프라인에도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어떤 동선을 짜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땐 어떤 것들이 먼저 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순서대로 고객들이 돌아다녀서 쇼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동선을 짜듯이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메인 뭐 배너가 있는데 배너의 사이즈는 뭐 정도 해서 배너로 눈을 사로잡고 뭐 그 밑에 제품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컨텐츠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선들을 쭉 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고객들이 좀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짜내는 건데 이 단계에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도 다 정의를 해놔야 돼요. 우리 자사몰에서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데 없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이때 다 정의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뒤에 프로세스들이 제 시간에 잘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사이트 맵이라는 거를 만들죠. 메인 페이지가 있고 주요 카테고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뭐 장바구니, 뭐 회원가입 이런 건 어디에 노출시키고 각각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이야기할 건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하면서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맵이 구성이 되고 나면 이제 와이어프레임과 시나리오라는 걸 짜는데요. 와이어프레임 이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 다음 페이지는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넘어가고 뭐 메인에서는 어디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건 시나리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윤곽을 잡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컨텐츠와 정보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물론 디자인적인 뭐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이제 표현할 때 디자인을 넣지 않는다는 거. 이게 잘 구현이 되고 잘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각 페이지별로 디자인을 시작하는데요. 무드보드라는 걸 처음에 잡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으면 좋겠다. 뭐 톤 앤 매너는 이렇고 컬러는 어떤 컬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폰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폰트가 우리랑 어울리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추려가는 과정이죠. 클라이언트와 저희가 디자인 방향성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단계예요.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주요한 페이지를 몇 개 뽑아서 디자인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메인 페이지라든가 제품 상세 페이지라든가 브랜드 소개 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주요 페이지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이제 그 말했던 무드보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화면에 구성이 되면 좋을지 디자인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모바일이 더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유입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디자인을 우리가 서로 컨펌하고 선택할 때는 누가 봤을 때 이쁘냐 안 이쁘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끝이 없어져요. 그래서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정체성을 서로 공감을 하고 이 디자인이 이 브랜드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브랜딩이 잡혀진 상태에서 자사몰을 구축하는 게 더 좋죠.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퍼블리싱이라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시안의 단계에 있는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웹상에 노출시키고 버튼이 눌려지고 페이지가 이동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동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이제 시공 단계인 거죠. 시공 전 단계는 다 설계고 디자인이고 기획인데 그것들을 현실 세계에 보여지게 하는 게 시공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기획했던 거대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감리라는 걸 봐야 되듯이 디자이너가 퍼블리싱이 잘 되어져 가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퍼블리싱이 되어지면 이제 실질적으로 눌러서 페이지를 이동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과정을 겪고 사이즈도 다시 조절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제 사이트가 완성이 되면 오픈을 합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퍼블리싱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해 피지사를 연동을 한다거나 간편 결제나 SNS 로그인이라든가 뭐 휴대폰 본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퍼블리싱 기간과 그 오픈하는 기간을 잘 조절을 해서 해놓고 심사를 또 2주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심사 기간까지 포함해서 미리 일정을 짜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 D2C 자사몰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매장을 이제 오픈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럼 매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 사이트로 계속 유입하게 하는 거 그리고 유입됐을 때 이탈하지 않고 구매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전환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저희는 이런 것들을 구축을 잘 하고 또 오픈되어진 사이트들을 운영해 주거나 관리해 주는 작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잘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아는 것들은 또 최대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